K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 시리즈 특성화 교육이 미래를 바꾼다 시간이죠. 네, 미래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 또 그와는 반대로 미래에 유망한 직업들을 예측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유망한 직업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고령화로 인한 간호간병, 의료 관련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덕분에 의료 관련 직종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의료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원주 의료고등학교인데요. 의료고등학교에선 과연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진로를 준비하는지 학생과 또 선생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주 의료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의료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기전자과 2학년 3반 이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자 취업을 한 상태인 원주 의료고등학교 의료기획과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취업이- 취업을 했네요. 됐네요, 벌써 취업이요? 네, 축하드리고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이 확정돼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네. 흔하지 않은 20살 고3 오웅환이라고 합니다. 네, 20살의 고3. 일단 취업 당연히 맞죠? 됐고요. 네. 잠시 후에 그 얘기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낮에는 교실과 실습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밤에는 300명의 학생들과 한 지붕 아래서 생활하고 있는 원주 의료고등학교 기숙사부장 강상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졸업생이 나왔어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S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에 입사를 해서 파릇파릇한 신입사원으로 네. 일하고 있는 4기 졸업생 김은혜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벌써 사회인 티가 조금 나는데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졸업생까지 함께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의료하면은 뭐 의사, 뭐 간호사, 아니 뭐 방사선, 엑스레이 뭐 이 정도만 저희가 먼저 번쩍 떠오르는데요. 자, 2학년이죠? 이병훈 학생? 네. 원주 의료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해줄래요? 네, 원주 의료고등학교는 국내 유일의 의료기기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의료기계과랑 의료전자과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의료전자과에 다니고 있고 네, 각 분야마다 하는 일도 다른데요. 그 심전계를 예로 들자면 심전계 외형 부분은 기계과가 맡아서 하고 네. 안쪽에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자과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정보고등학교였다가 의료 전문 마이스터로 전환됐다고 했는데요. 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 특성화고나 이런 직업교육기관은 그 지역이나 그 국가의 산업 수요에 맞춰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시에 그 원주 지역은 이제 의료기기 기업이 어떤 육성 어떤 정책에 힘입어서 그 의료기기 기업이 많이 늘어났었고요. 마침내 또 그 마이스터고 정책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학교의 시설이나 그 실습 기자재를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청을 하였고 2010년도에 의료기기 분야 마이스터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의료기기를 공부한다. 원주 의료고등학교의 수업 모습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병원에서만 쓰이는 의료기기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분명 학교를 찾아왔는데 여기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혹시 여기 학교 맞아요? 네, 원주 의료고등학교 맞아요. 의료고등학교가 뭐예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의료기기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원주 의료고등학교 학생들은 의료기기의 제작과 생산, 품질 관리 등 의료기기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실습실에 치과에서만 보던 엑스레이 기계가 있네요. 이렇게 수업 중에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다뤄보면서 새로운 의료기기 제작의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실무적인 기술을 익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수업일까요? 학생들 앞에 하나씩 놓인 이 기기. 왠지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 기계는 환자 감시 장치라는 기계인데 이제 호흡이랑 맥박, 체온 같은 생체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기계고요. 환자에게 이상 신호가 생겼을 때 경보음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렇게 품질을 잘 관리해야지만 안전한 제품이 중환자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완성된 제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료기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수업인데요. 의료기기 품질 관리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기 제품의 전체적인 생산과 제조 과정을 배워서 의료기기 품질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시간. 원주 의료고 학생들은 전공 동아리 활동을 시작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아날로그 포트 있지? 쓰는 대로 들어와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LCD로 출력을 하는 거야. 학생들이 창의력과 기획력을 모아 실제로 의료기기를 제작해본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제작반에 들어가면서 하드웨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것이 곧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전공 동아리를 통해 만든 작품들 한번 볼까요? 환자 스스로 적은 힘으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기립성 휠체어입니다. 모터를 이용한 관절 운동기구와 재활 치료를 위한 자전거도 모두 학생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동아리에서 만든 기계인데 환자가 이제 앞에서 누워 있잖아요. 근데 불을 끄기가 힘드니까 이제 손을 이용한 센서로 이용해서 불길을 점점 낮추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등입니다. 무드 등.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제작 기술까지 익힌 학생들은 미래의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학생들이 직접 모아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취업 후에 의료기기 산업체에서 자기들의 역량을 내뿜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원주 의료고등학교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와,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기립성 휠체어. 네. 정말 멋진데요. 대단합니다. 전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도 그러면 직접 의료기기를 만들어 봤나요? 네, 저는 신변계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네. 처음으로 의료기기를 만들어 본다는 생각에 들떠서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행착오 후에 잘 만들어서 작동이 되는 걸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동법을 배웠거나 뭐 수리법을 배운 게 아니라 만들어봤다는. 네. 와, 그것도 의료기기를. 그것도 고2가. 와. 그 심전도 측정하고 뭐 그런 거 맞죠? 네. 와, 대단한데요. 시은 양은요? 저는 의료기기를 직접 만들어 보진 않았고 이제 의료기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품질 관련된 문서 같은 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의료기기를 만들 때마다 이제 컨설팅 쪽처럼 이제 문서를 이제 작성하는 걸 도와주곤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융합 인재네요. 네. 그 문과적인 어떤 법률적인 검수 과정과 기술까지 같이 하고. 야, 정말 지금도 하시는 일이 네, 그 일을 그쪽 하고 있어요. 관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취직이 된 거고. 네. 그러면 웅왕군은요? 네, 저는 의료기기 제작 동아리가 아니라 아두이노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오디오 스펙트럼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품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부터 음악을 입력을 받아서 그 음악의 주파수를 분석해서 그 분석된 주파수대로 LED 바의 길이가 달라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무슨 병원에서만 쓰는 네. 그런 기기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기기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다
진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그 의료기기를 제작하고 또 의료기기의 인허가도 직접 받는 것을 배우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뭐 기술 문서 작성까지 다양한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료기계학과 그리고 또 의료전기학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먼저 의료전기전자과는 누굽니까 지금? 두 명의 학생. 네. 그 전기전자과는 자세히 얘기하면 더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줄래요? 의료 전기 전자과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전자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요. 또 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그 회로 설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의공학이라는 과목도 배웠는데 이거는 의학 분야에서 공학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우리 3학년이죠. 오홍환 학생도 같은 전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앞에 말한 그 의공학에 대해서 좀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그 의공학이라는 분야는 의학과 공학이 합쳐진 분야인데, 그 학문에 맞게 저희 과는 먼저 전기전자 분야적인 그런 공학적인 것들을 먼저 배운 후에 또 의학적인 뭐 인체나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 또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적용하는 법까지 배웁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그 병원 가면 우리가 많이 아플 때 찍잖아요. 나 여기 좀 꽉 막힌 게 CT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 나 여기가 뻑뻑한 게 뒷목이 MRI 좀 찍어야겠어.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그 의공학의 접목으로 나온 그 의료기기가 다 맞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그럼 이제 의료기계과 우리 이시은 학생, 우리 여학생이에요. 의료기계과는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의료기계과에서는 이제 의료 전기전자과랑 공통되게 이제 배우는 과목도 있지만, 이제 의료기계과에서는 의료 관련된 기구를 설계하거나 이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공통으로 배우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의료기기 인허가 및 기술 문서가 이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및 기술 문서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체의 어떤 공학을 알아야 그거에 맞게 그 기계도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몸에 부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공부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만 배워서도 안 되고 또 의학적인 건 배워도 안 되고 모든 걸 함께 배워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의 설명을 들어서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 학과의 구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두 개 학과 공통적으로 지금의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NCS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의료장비 제조 분야의 어떤 NCS는 그 의료기기를 이제 그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품질 관리하고 인허가하는 그 4개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이제 같이 적용을 하는데, 두 개 학과 같이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산이나 그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기계 파트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전기전자 파트에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 하기는 조금 무리거든요. 그래서 기계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구조를 설계한다든가 제품 디자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정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기계적인 측면을 조금 더 깊이 배우고, 그 의료 전기전자과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회로 같은 것,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또 의료기기를 이렇게 다루는 데 필요한 어떤 프로그래밍 제어 기술도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배우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의료기계과는 약간 좀 그 바깥쪽에 있는 걸 좀 하고, 의료 전기 전자는 그 안쪽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해를 잘하셨네요. 문과라서 기계만 나오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나오면 저희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집집마다 의료기기 하나씩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체온계요. 체온계만 하더라도 인체 원리를 알아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원주 의료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MC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느 하나의 분야를 전공을 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과목을 들을 때도 서로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만들 때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도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전공 동아리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그 의공학 입문이라든가 인체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도 배우고 3D 프린터기에 대해서도 배우죠. 그리고 전기전자 회로에 대한 것도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각각 배운 걸 가지고 일주일에 2번 실시하는 그 전공 동아리 시간에 이제 선후배가 힘을 합치고 또 선생님의 지도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의료기기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이제 외형 케이스를 제작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전기전자 회로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직접 작성한 프로그래밍을 거기에다가 이제 넣게 되면은 하나의 의료기기 만들어지는데 사실 학생들이 만든 그 의료기기가 뭐 사실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류가 나서 이렇게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 안에서 이제 각각 배운 그 과목에서 이제 배운 그 기술이나 지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만들 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그 개념이 잡히는 거죠. 네. 정말 그 전문성이 있는 그 실무 교육을 제대로 배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기기라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제품이나 다른 기기하고는 달리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은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공부할 양도 많고 정확히 또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때요? 이병훈 학생 고2인데. 네, 확실히 사람의